생각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1. 중학교 3학년을 끝낸 뒤 학교 사정 때문에 한 해를 쉬게 되었다. 그 한 해 동안에 나는 PC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여 철학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읽어보았다. 물론 그 내용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다. 데카르트, 칸트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되었고 철학의 중요한 부문의 제목들이나 머리에 떠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관하여 물을 만한 선생도 없었다. 언젠가 일본의 우수한 대학을 나온 화학 선생님에게 유기적인 것과 무기적인 것의 구별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 선생은 함수탄소가 있는 것은 유기물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무기물이라는 대답을 주었을 뿐이다. 철학적 질문을 꺼냈다가 화학적 해답을 받고는 어이가 없어서 침묵을 지켜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남자에게 치맛감을 물은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던 나에게 대학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된 것은 온갖 기대와 신비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우선 N이라는 철학 교수가 어떤 분인가 인상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키가 큰 분이었는데 온화와 정열이 한 곳에 뭉친 듯 싶은 인상이었다. 말은 몹시 부드럽고 목소리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 시간과 강의의 충실성이란 이만저만한 분이 아니다. 얼마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철학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다. 유머도 없고 철학자들이 에피소드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딱딱하고 이론적인 강의를 그대로 90분씩이나 연장시키니 학생들이 권태는 무리가 없는 바도 아니었다. N 교수도 강의 시간에는 몹시 피곤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시험을 보기에 이르렀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마음이 없는 철학 때문에 두통을 앓게 되었다. 필수 교양 과목인 철학을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날 N 교수는 이번에 시험 채점을 해보고 두 가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상상보다 나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참으로 좋은 일본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얼마 뒤 성적을 받았을 때 나는 약간 의아해졌다. 철학에는 만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쨌든 100점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떤 토요일 오후 나는 시외로 가는 성선을 타고 있었다. 약속했던 대로 N 교수의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N 교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접는 것을 보니까 불어로 쓰여진 미학에 관한 책이었다. 뜰은 넓었으나 집은 작은 편이었고 사모님 한 분만이 계시는 듯 애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다. 방 한편 옆에는 어울리지 않게 좋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사모님께서 음악가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음악을 약간 공부했나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피아노는 저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치시지요 라는 것이다. 나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됐다. N 교수가 피아노를 치리라고는 뜻밖이었다. 그저 미학을 하시니까 음악을 듣는가 보다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작년 독일에서 돌아온 제이 형이 모교에 들려 N 교수를 찾았더니 비엔나에 가고 안 계시더라는 것이다. 세계 피아노 연주가 협회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는 얘기였다. 지금도 나에게는 전혀 꿈같은 이야기다. 그 점잖은 철학자가 피아노의 대가를 겸하다니. 내가 찾아간 저녁 때 N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
김구는 기독교인이지요. 한국에 돌아가거든 기독교 신앙의 한국적인 성격을 잊지 말아주세요. 결국 신앙이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직접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세계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2. 또 한 분 로겐돌프라는 독일인 신부 교수가 있었다. 영문학을 강의하는 다감하고도 지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때 38, 9세쯤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많은 학생들이 호감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H라는 일본인 교수를 만나 로겐돌프 교수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꺼냈더니 H 교수는 그래요, 참 재미있고 좋은 분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 교수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알고 있지요. 그 교수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남부에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인데요. 어느 날 그곳에 있는 모 귀족집 아가씨가 나를 찾아와서 알 교수를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알 신부님에게서 회화를 공부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소개를 했지요. 약 반년간 그 아가씨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알 교수도 그때는 좀 한가로웠으니까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상대방이 신부이고 또 좋은 분이니까 친절이 약간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알 교수도 본래 부드럽고 다감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 퍽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신부라는 성직만 아니었다면 결혼을 했을 정도로 말이지요. 언젠가 알 교수가 갑자기 저에게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해왔어요. 그래 명령이냐 자원이냐 물었지요. 알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번에는 자원이기도 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왜 여기가 좋은데 떠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알 교수는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요? 그는 그 아가씨를 소개해 준 것은 당신이거든요. 라고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나는 다시 무슨 얘기를 꺼내려 했으나 그 이유는 더 묻지 말기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라고 말해 주었다. 짓궂은 친구놈이 그 뒤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H 교수는 아마 독일로 갔겠지요. 라고만 대답했다. 이 얘기를 들은 뒤부터 나는 왜 그런지 알 교수가 퍽 친밀해지는 것 같았다. 그 뒤 나는 알 교수에게서 짧은 일본 민요 하나를 배웠다. 기회가 있으면 H 교수의 얘기를 꺼내서 웃어보고 싶었는데 마침내 그 기회는 오지 않고 말았다. 물었더라면 무엇라고 대답했을까?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꿈들이 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을까? 3. 우리 과의 과장은 지멘스라는 독일 분이었다. 키가 작고 탕탕한 초콜릿색의 짧은 머리털을 가진 분이다. 몇 가지 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따금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분은 흑판에 쓴 글자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손가락에 침을 뱉어가지고 지운다. 우리들이 웃어대도 태어나다. 또 본래가 독일말이 크, 테, 파 같은 발음이 많은 데다가 이분의 발음은 특별히 강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교수 앞자리에는 앉지를 않는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면 몇 개의 책상은 온통 침투성이가 되는 때문이다. 언젠가 과에서 야외로 등산을 떠났다. 기차에서 내리니까 지멘스 교수가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두 친구가
저 양반 모자를 들고 온 것을 본 일이 없는데 웬 모자야?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수수께끼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후회한 일이지만 지이멘스 교수는 모자를 딸딸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창기를 들고 있을 때 큰 뱀이 한 마리 우리들의 길을 앞질러 갔다. 재빠른 1학년 학생들이 그 뱀을 돌로 쳐 잡았다. 뱀은 길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그런데 뱀 뱃속에는 무엇인가 곰같이 둥근 것이 들어있었다. 모두들 무엇인가 싶어 호기심을 일으켰다. 한 학생이 무엇인지 맞추는 이에게 맥주가 한 병이다 라고 선언했다. 맥주 때문에 마침내 뱀의 배를 가르게 된 것이다. 배를 가르고 보았더니 개구리가 한 마리 산채로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홀딱 길 아래로 점프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신기하게 생각되어 한바탕 가벼운 감탄과 함께 웃었다. 이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지멘스 교수는 커다랗게 일본말로 야, 죽은 존재에서 생명 있는 존재가 뛰어나왔다고 말했다. 모두들 웃었다. 확실히 철학적인 일본말이었다. 아직 지멘스 교수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4.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교수는 Y 교수였다. 나는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과 공부하는 태도를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본받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역시 Y 교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대해보기는 교실에서가 처음이었다. 지나치게 작은 키였다. 의자에 앉으면 발이 마루에 닿기 어려울 정도였고 흑파는 언제나 밑으로 3분의 1쯤밖에 사용하지를 못했다. 땅에 끌릴 정도로 큰 가방에는 언제나 5, 6권의 서책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눈이 전 얼굴이 4분의 1은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크면서도 항상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우리들에게는 보통 도구를 많이 사용했으나 대표적인 번역은 불어에서 많이 출판하고 있었다. 히라보를 시작해서 3주일 안으로 신약 성서를 읽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수제였다. 그가 프랑스에 갔을 때 제이 마르탱 교수가 너무나 작은 학생이 왔으니까 몇 살인지 짐작을 못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후에 마르탱 교수는 누구에게나 Y 교수는 비상한 수제라고 칭찬했던 모양이다.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지를 않았다. 몹시 더운 여름날에도 춘추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실로 들어온다. 우리는 보다 못해 선생님 저고리와 조끼를 벗으시지요 권면했다. 아, 참, 조끼를 벗을 때가 왔지요. 그러시더니 교실 한편 구석에서 벗으신 뒤에 강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자주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그러나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학문 이외의 얘기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몇 해 전 소식을 들었다. 지나친 학부 생활 때문에 폐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낌과 촉망을 받고 있었으나 50이 못 되는 나이로 그렇게 지성스레 노력하던 학업을 놓고야 말았다. 이 글들이 퇴기되어 나올 때쯤은 그립던 모교를 방문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은사의 묘지라도 찾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분의 노력의 반, 성실성의 3분의 1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5. 고학을 하고 있던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는데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 목소리를 알고 일어나도 되겠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주무시는군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느릿느릿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 두 마디로 분간할 수가 있었다. 아랫방 할머니의 목소리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홀로 계시면서 나와 같은 직장에 일하고 있었다. 천주교 신자인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다. 들어오시지요. 나는 이불을 덮은 채 그대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할머니는 들어와 앉으면서 흰 종이에 싼 물건을 바른편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는 축하를 올립니다 하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몹시 당황했다. 우선 답례를 한 뒤에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직장 주인 할아버지의 무슨 날인가 보다 싶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보고 축하일도 만무했다. 무슨 국경일을 잊고 있었던가 싶었으나 오늘도 학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니 축하할 만한 날이지요. 나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당연한 날을 잊을 수는 없을 텐데. 할머니, 직장 주인님의 환갑입니까? 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어쩌면 오늘이 김 선생 생일이 아니세요. 바로 4월 며칠인데. 아, 그렇군요. 깜빡 잊었습니다. 저것 봐, 생일을 다 잊어먹고. 고향에 계셨으면 어머님이 야단이셨을 텐데. 그런데 할머니, 오늘이 제 생일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취직해 오실 때 냈던 이력서를 보았지요. 그리고 지난달 내가 묻지 않았어요. 한 달쯤 있으면 생일이 된다고. 네, 그랬습니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이거 생일 선물입니다. 뭐 별것이 아니고요. 남학신을 한 켤레 사왔어요. 언제나 구두만 신고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안 됐기에 세수할 때나 산보를 갈 때는 신으시라고 사왔어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60전씩 떼놓았다가 사왔어요. 오늘은 신고서 같이 식당으로 가십시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럼 곧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떠나십시다. 할머니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처음으로 남학신을 끌고 밑으로 내려갔다. 돈이 없어서 남학신을 안 산 것은 아니었다. 왜 그런지 생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꺼려왔던 것뿐이다. 이제 넉 달 동안이나 나를 위해 준비해둔 남학신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는가. 같은 직장이었던 식당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다. 모두들 내 남학신을 보고 얘기들이다. 훨씬 키가 커진 것 같습니다. 시원스러워 보기보다는 좋지요. 처음 신으면 약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등등의. 나는 그때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무척 기쁘신 모양이었다. 상당히 좋은 신이었기 때문에 오래 신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 그 남학신을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다. 물론 신다가 못 쓰게 되어 버렸겠는데 언제쯤 어디에 버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도 남학신만 보면 그 할머니를 생각한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홀로 계시던 분을 누가 어떻게들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까? 그 뒤에도 부드러운 마음과 고요한 심정으로 얼마나 좋은 뜻을 많이 남겨 주었을까? 나는 그 할머니에게 남학신의 사랑을 갚을 기회를 종래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름의 일이었다. 해수욕을 나갔다가 어떤 청년이 남학신을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뜻밖의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 좋은 길이 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 학생을 돕기로 하자. 그리고 도움을 받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또 다른 학생을 돕도록 부탁하자. 그렇게 되면 적은 뜻이 점점 퍼져나가 오랜 뒤에는 장학의 뜻이 많은 사람에게 미칠 것이 아닌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또 한 분의 뜻도
아울러 그 길을 개척해 보기로 하자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안 계시는 이국의 할머니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6. 주일이었다. 교회에 나갈 차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배가 끝난 뒤 머리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오려 하는데 서 계시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처음이시지요? 라고 물었다. 네 라고 대답했더니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 집에 좀 쉬어 가세요.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시고 라고 건면해 주었다. 나는 적적한 방에 돌아가야 별로 할 일도 없었고 또 쉬는 날이라 목사님의 권면을 받기로 했다. 간단한 점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 끝에 나는 별로 계획도 없었으면서 나의 최근의 살림살이를 말하게 되었다. 몇 가지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거 참 어떻게 좋은 일터를 가져야겠습니다. 학업에도 지장이 많을 테고 라고 말씀해 주었다. 나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어서서 고마운 인사를 여쭙고 현관까지 나왔다. 그때 조금 뒤떨어져 나오시던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또 들리시겠어요? 전부터 다니시던 교회로 가셔도 좋고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댁으로 찾아가야 옳을지 모르겠지만 이 봉투를 받아두어 주세요. 별로 다른 생각은 마시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흰 봉투를 한 장 주머니에 넣어주셨다. 나는 어쩔 바를 몰랐으나 잠시 목사님의 얼굴을 배웠고 모든 뜻을 알 수가 있었다. 공연한 괴로움을 드렸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다. 목사님께서는 저도 힘써보지요. 혹시 가정교사 같은 일이라도 가능할는지. 그러면 시간 있는 대로 들려주십시오. 대문 밖에서 두 네 분의 인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보니 목사님께서 약 3주일간의 생활비를 주신 것이었다. 당신이 친히 구학을 했다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는 가난의 미덕을 남겨주셨다던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쩐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신 것만 같았다. 얼마 지난 뒤 나는 방학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여전히 1개월의 생활비, 여비 이외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청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설마 어떻게 될 테지 라는 심정뿐이었다. 객지 살림이 또 시작된 며칠 뒤 나는 고마운 목사님 댁을 찾았다.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앞으로는 나의 객지 생활의 고독을 많이 풀어주실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기쁨과 반가움을 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던 나는 이외의 사건에 부딪혔다. 대문 안과 현관에는 이삿짐들이 놓여 있었고 몇 분들이 우울과 침묵 속에서 짐들을 자동차에 실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현관까지 들어서서 용서하십시오를 두세 번 불렀을 때야 심부름하는 여아가 나왔다. 목사님 계시지요? 하고 물었더니 아마도 내 얼굴이 목소리와 더불어 기억에 떠올랐던 모양이다. 말도 없이 뛰어 들어간다. 잠시 후 사모님께서 나오셨다. 그러나 나를 보시는 사모님의 마음은 퍽 괴로우신 표정이었다.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서 올라오셔야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김 선생님 듣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꿈인 것만 같았다. 전부터 약간 건강은 좋지 못하신 편이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됐어요. 수술을 해보았으나 이미 늦었던가 봅니다. 나는 무슨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사모님의 마음을 괴롭혀드릴 뿐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20일이 되었고 곧 사택을 비워주라는
생존 시의 뜻을 받들어 오늘은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제가 짐이라도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전부 맡아서 해주십니다. 앞으로 교회에 오시면 제 새 주소를 알려드리지요. 그때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로 하십시다. 나는 사모님의 마음과 이사하는 일을 위하여 곧 돌아서기로 했다.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사모님께서 김 선생, 이거 적은 것이지만 목사님께서 가벼운 선물인지 김 선생께 전해주도록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말씀하셨다. 나는 말없이 섰다가 받아들고 돌아섰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몇 발자국을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사모님은 여전히 서 계셨다. 나는 한참 울고라도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뜨거운 햇볕과 더불어 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같았다. 김군 서러워 마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김군 옆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역시 빈 하늘이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여전히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 옆에 계시지 않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